가만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건강과 꿀잠이 보장됩니다. 혹시 지속적인 피로감과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으로 병원을 여러 번 찾아가도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하셨나요? 간 수치는 정상이라는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면 딱 10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증상들, 사실은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간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치료가 잘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해서 불편하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병원에 가면 보통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라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쉬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간 기능 검사는 간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효소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간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이상 수치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 이전 단계에서는 간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도 검사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간에 좋다는 것들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으로 인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간에서는 계속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몸속에 염증이 지속되면 간은 이를 해독하기 위해 24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는 장내 환경의 불균형입니다. 장과 간은 혈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장에서 독소가 생기면 바로 간으로 전달됩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간도 함께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이는 간의 해독 작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간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의 약 70%에서 이러한 동반 질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간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런 근본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16시간 간헐적 단식입니다.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정오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간이 포도당 생산을 줄이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단순당을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현미, 귀리, 콩류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간에 부담을 덜 줍니다. 두 번째, 만성 염증 제거 방법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000mg 정도의 EPA와 DHA를 섭취하면 염증 수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요. 고등어, 삼치, 아마씨 같은 식품에 풍부합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도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후추와 함께 섭취하거나 지용성 형태로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내 환경 개선 방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들어있고 양파, 마늘, 바나나에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해요. 특히 주목할 것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라는 균주입니다. 이 균은 간 지방 축적을 줄이고 해독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네 번째, 갑상선 기능 지원 방법입니다. 요오드, 셀레늄, 아연 같은 미네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미역,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굴이나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전환을 방해하는 플루오라이드나 염소는 피해야 합니다. 정수된 물을 마시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변의 간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되찾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현재 상태 파악입니다. 먼저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피로도, 소화 상태, 수면의 질, 집중력 정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개선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종합검진에서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갑상선 기능, 비타민 D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런 수치들이 간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첫 주에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16시간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주부터는 염증을 일으키는 식품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세요.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추가하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과 마늘, 양파 같은 황화물이 풍부한 식품들이 좋습니다. 3단계는 생활습관 조정입니다.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하세요. 간의 해독 작용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4단계는 보조제 활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을 기본으로 하시고 필요에 따라 밀크시슬,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간 전용 보조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3년간 고생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았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과 항염 식단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50대 주부 이모 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함께 간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상선 치료와 함께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은 처음에는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경험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둘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습관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자가 진단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누군가에게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화학 공장입니다. 해독, 단백질 합성, 담즙 생성, 혈당 조절, 지방 대사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하죠.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영양소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간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간이 글리코겐을 분해하고 케톤을 생성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해독 작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염식품들이 중요한 이유는 염증이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간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보다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기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장내 환경과 간의 연결은 장간축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혈액순환 체계 때문입니다. 장에서 흡수된 모든 물질들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전달되므로 장내 독소가 많으면 간의 해독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간의 효소 활성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간의 해독 효소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독소 제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간 기능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피로감,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가공식품 하나를 건강한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간은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건강한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건강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의 표현이겠죠?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